1990년 중국 스촨성에 개발이 덜 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중 한 명이 68세의 완웨이전이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완웨이전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여러 자녀를 키웠어요. 당연히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렸죠. 시간이 더 흘러 모두 성인이 된 자식들 하나 둘 자신의 생계를 위해 외지로 떠났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한 어머니 완웨이전만 두고 말이죠.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에요. 얼마 안 가 이 장남 슝푸지 자신의 아내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를 보살피겠다고. 그렇게 시어머니 완웨이전, 아들 슝푸지, 며느리 증앙치용 셋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사건은 5월 초쯤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놀래가지고 이웃 주민들을 찾아온 거예요. 혹시 우리 시어머니 보셨어요? 시어머니 완웨이전이 증발하듯 사라졌다고. 이때 며느리 증앙치용은 어린 아기를 포대기에서 딱 안고 낮부터 밤까지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시어머니 행방을 묻고 다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요 엄청 걱정했어요. 왜냐? 평소 이 완웨이전 할머니 다리가 좋지 않으셨어요. 거동이 불편해. 그래서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읍내에 장이 서거나 큰 행사가 있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 분이신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지? 혹시 답답한 마음에 산책하겠다고 나오셨다가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을 주민들 거의 다 나와서 함께 시어머니 완웨이전을 찾기 시작해요. 하지만 결론은 찾지 못하죠. 놀란 며느리 증앙치용은 안 되겠다. 급히 자신의 남편한테 이를 알립니다. 남편 너무 놀랬겠죠. 우리 엄마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바로 버스 타고 집으로 달려와요. 그와 동시에 자신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도 연락. 큰일 났다. 집으로 와라. 보통 설날 때만 모이던 가족들이 어머니의 실종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이 큰아들 슝푸지는요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내한테 엄청 화를 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나는 가족 부양하겠다고 밖에 나가 쎄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우리 엄마 하나 제대로 못 돌보냐? 니는 니 구실 하나 제대로 못해? 이렇게 되니 증앙치용 나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이 재우는 그 잠깐 사이에 어머니가 사라지셨는데 내가 이것까지 어떻게 케어해. 사라진 걸 알자마자 바로 시어머니 찾기 시작했다고. 하루 종일 사람들과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어. 사람들한테 물어봐. 와, 모두 모인 자식들이 다시 한번 마을 전체를 수색합니다. 하지만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고 어떻게 하냐, 내일 실종신고 할까? 아니면 오늘 지금 할까? 논의를 해요. 그러면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 우리 집 담벼락에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나네. 아, 지금 내 아내가 혹은 형수 증앙치용이 밥을 짓고 있나 보네. 하루 종일 엄마를 찾아다녔던 자식들 되게 허기진 상태였어요. 순간 이 자식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잘됐다. 밥 먹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들은요 집 입구에서부터 짙은 고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되게 놀래요. 왜? 앞서 언급했지만 엄청 가난한 집안이에요. 평소에 고기 살 여유 없습니다. 중국 설날에만 그것도 자식들이 모두 돈을 모아 가까스로 먹을 수 있는 게 이 고기라는 건데 지금 이 고기 냄새가. 자식들이 이 어머니 완웨이전한테 모두 얼마씩 돈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 돈들은 거의 완웨이전의 병원비, 치료비, 약값으로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돈이 없을 텐데 이 고기 어디서 난 거야? 이에 대해 증앙치용은 아, 이거 우리 친정에서 보내준 거야. 1년에 한 번 다들 모일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오늘 어렵게 다들 모였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사라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도 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친정집에 편지를 좀 썼어요. 고기 좀 보내달라고. 정말 이때 자식들 모두 엄마 찾느라 너무 헤매가지고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잘됐다 하고 자식들 모두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는 선홍색 빛깔에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 집어들어 한 입 딱 베어 무는데 어라, 고기에서 약간 냄새가.
국물에서도 약간 곰곰한 냄새가.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가족들 가난해서 평소에 고기 구경도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다 엄마 찾는다고 너무 돌아다녀서 체력적으로도 너무 딸려. 그러니까 군내가 나도 다 맛있게 먹은 거예요. 딱 한 명, 아내 증앙치용만 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남편 슝푸지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왜 안 먹어? 이거 한번 먹어봐. 아니야, 괜찮아. 난 약간 국물에서 탄내가 나는 것 같아서 안 먹을래. 그러면서 증앙치용, 자기는 술을 안 좋아하니 형제들끼리 나눠 마시라며 술도 하나 내와요. 그렇게 밥도 배불리 먹었겠다. 술도 잘 마시는 남매들. 내일 경찰에 신고는 할 건지 어디 또 찾아볼 건지 등등 술을 한잔 하면서 어머니 찾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과 이곳 저곳 마을을 뒤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 큰아들 슝푸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마을 강변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데 우리 엄마 다리가 불편한데 혹시 쩔뚝거리면서 강변을 산책한다고 걷다가 실수로 넘어지거나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거지. 어찌할 줄 몰라. 거기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슝푸지와 그의 형제들은 문제의 강변으로 갑니다. 그 강변 쪽에 완웨이전 가족이 소유한 채소밭이 있었어요. 그 채소밭을 슝푸지가 지날 때 한 부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걷는데 한 부분의 땅이 살짝 꺼져 있다고 해야 하나? 이 부분의 흙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땅 밑에 뭔가 묻혀있는 느낌? 뭔가 흙으로 덮어놓은 느낌이랄까요? 촉이. 이에 그는 다른 형제들을 모두 불러 문제의 그 부분의 흙을 다 파보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그 땅 아래에서 많은 양의 토막난 신체와 장기들이 나와요. 인체 부위들이 모두 토막나 있긴 했지만 이 형제들은요 몇 가지 디테일을 통해 이것이 자기 어머니 완웨이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깜짝 놀랐겠죠. 뭐야, 우리 엄마 실종이 아닌 살해당한 거네. 바로 경찰에 신고 들어갑니다. 경찰 제일 먼저 마을 사람들 탐문 수사에 들어가요. 이웃 완웨이전과 며느리 증앙치용 둘이 사이가 안 좋다네. 둘이 자주 싸웠어. 거기다 실종되기 며칠 전에도 며느리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었다고. 이거는 딱 이상하잖아요. 바로 증앙치용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등등등. 경찰들이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하니 심장이 쫄려오기 시작한 증앙치용. 역시나 얼마 안 가 모든 걸 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 1997년 완웨이전의 아들 슝푸지는 중매로 증앙치용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이 둘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 문제는 시어머니 완웨이전이었지. 이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며느리를 이뻐하는 척, 좋아하는 척, 배려해주는 척. 아들만 없으면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되는 게 없어. 반찬이 이게 뭐니? 처음부터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등등등.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시집살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우리 며느리 너무 좋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시어머니가 얄미웠겠죠. 이 며느리 증앙치용은 속으로 끙끙 앓는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었어요. 이 시어머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싶으면 맞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이는 증앙치용이 결혼 2년 차에 딸 아이를 낳았을 때 더더더 심해집니다. 아이고, 아들 하나 못 낳는 년이 들어와가지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 너는 알도 하나 못 낳는 닭새끼야 이년아. 실제 알도 하나 못 낳는 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끔씩은 서로 말다툼하다가 시어머니가 자기 머리채를 잡는다거나 손찌검도 하곤 했었다고.
이럴 때마다 며느리 증앙치용도 너무 화가 났겠죠. 남편한테 당연히 말했어요. 당신 시어머니가,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시어머니, 자기 아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며느리를 아끼는 척 했었다고. 이 아들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본 우리 엄마는 며느리인 내 와이프를 항상 이해해주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우리 엄마를 못 가서 안달인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참고 참다 빵 터진 겁니다. 1999년 5월 4일 저녁, 증앙치용은 울고 있는 딸을 달래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완웨이 전,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아우 시끄러워. 바로 며느리한테 달려와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네 딸년 하나도 못 보니?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못 자겠잖아. 아니 지금 애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네가 이렇게 키우니까 애가 있다이지. 여기서 터진 거예요. 나를 욕하다 못해 이제 소중한 내 새끼까지 욕해?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달라드니 이 시어머니는 또 요것 봐라.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 봐. 네 부모는 널 이따위로 가르치니? 눈 뜬 거 봐. 엄마야 저거 봐라 저거. 이렇게 둘 사이 감정이 더 고조되면서 참고 참다 터진 며느리가 아이를 재빨리 내려놓고 앞으로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때리고 물어버린 것. 그럼 이 시어머니는 또 가만히 있나?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완웨이 전 나이가 6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증앙치용은 이때 24살이었습니다.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완웨이 전이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방 밖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저거 아주 미쳤다고 살려달라고. 증앙치용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갔어요. 이웃들 누군가 이거 알게 되면 소란스러워지고 머리 아파질 거 아니에요. 바로 뒤따라가서 완웨이 전을 밀어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기절시켜요. 자 여러분, 이때 기절이에요. 죽인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증앙치용, 이때까지 쌓아져 있던 원한, 분노가 여기서 다 터진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정신 차리면 이 모든 일 남편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럼 남편은 또 가만히 있겠어? 솔직히 시어머니 어차피 살 만큼 살았잖아. 병원비에 약값에 자식들 돈 들어가는 게 얼만데. 집만 되지. 그냥 없는 게 낫지 않나? 늙은이 하나 죽었다고 뭐 누가 이상하다 생각하겠어? 그래서 구석에 있는 삽을 집어 시어머니의 머리를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막 내려친 겁니다. 시어머니 죽인 후에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아요.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해야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숨길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몸뚱아리 어떻게 처리하지? 2년 동안 자신을 향한 시어머니의 욕설과 폭력을 떠올리다 보니 점점 더 화가 나. 죽이고 나서도 화가 안 풀려. 그래서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서 주방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몸뚱이를 다 그냥 잘라버려야지. 시어머니의 내장을 모두 꺼내요. 그리고 그 내장 일부를 돼지 우리에 돼지 먹으라고 던지고요. 일부는 키우는 개한테 먹입니다. 맛있지? 많이 먹어. 잘게 꼭꼭 씹어 먹어. 그리고 고기 2점을 더 썰어 준비합니다. 고기 2점? 이걸로 뭐 했을까요? 네, 그걸로 친정집에 연락해서 받아온 거예요. 퍽이나. 네 엄마 죽이고 네 엄마 살점으로 끓인 거야. 맛있게 먹어. 완웨이 전을 찾느라 기진맥진해 있던 자식들한테 먹인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자식들은 자기 엄마 살점을 맛있게 먹었는데 쿰쿰한 냄새,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먹는 자식들을 보면서 증앙치용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만 딱 안 먹었잖아요. 와. 그리고 남은 나머지 시신은 강가 채소밭에 묻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처리한 후 증앙치용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딸을 돌보고 다음날 능청스럽게 저희 시어머니 보셨어요?
이웃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어머니를 찾는 척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밝혀진 후 법정에서 증앙치용은 제가 무식해서 시어머니를 죽이는 게 범죄라는 걸 몰랐어요. 전 제가 한 짓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라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함과 동시에 갑자기 자기 옷을 들어 보입니다. 그녀 몸 이곳저곳에 아직 아물지 않은 흉터와 멍이. 시어머니에게 자주 폭행을 당해왔다고 갖가지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판 중에 시어머니를 왜 토막까지 낸 거냐라는 물음에 그녀는요. 반쯤 숙인 자세에서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이상하게 씩 웃어. 그러더니 실제로 시어머니의 살점을 자를 때 매우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녀 몸을 자르면 자를수록 제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겸사겸사 영양 보충하기 딱 좋았죠. 라고 말했대요. 와, 현장에 완웨이 전에 자식들, 본인의 남편, 흉푸지까지 다 있었는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다 흥분해서 전현 저거 죽여달라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증앙치용이 자기가 한 짓거리가 진짜 범죄인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습니다. 그녀가 한 짓은 잔인해요. 벌 받아야죠. 그녀는 시어머니를 죽이고 별짓거리 다 한 이후에도 자백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짓말을 하면서 연기까지 했죠. 고의적 살인 인정, 사형이 선고됩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완웨이 전 아들 앞에서만 좋은 척 아들 없으면 시집살이 모난 말 엄청 하고 며느리를 학대했어요. 그녀는 결코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살해되고 토막나도 된다? 이건 아니죠. 남편 슝푸즈는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끝은 말도 안 되는 폐륜, 폐가 망신이었죠. 죽을 때까지 이게 그를 따라다닐 거예요. 증앙치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자신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새로운 사건 가지고 오겠습니다.